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일보에 실린 이강윤 정치평론가의 칼럼 일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상대가 변심해서 파혼하고 주랭랑 쳐버렸는데도 결혼하겠다며 식장에 혼자 서 있는 형국입니다. 홀로 남아서 결혼식장을 지키면 하객들이 감동할까요? 일부는 떠난 사람이지라면서 토닥여 줄지 모르겠지만 부주돈은 안 낼 겁니다. 어려울수록 민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당원들에게 물으십시오. 사기 결혼 당할 뻔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초 정당 공천 폐지로 당론을 정할 때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혼자서라도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자는 전제였습니다. 새누리당까지도. 그런데 그 전제가 사라졌습니다. 고치를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대회 때 물으십시오. 당원들이 명분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택하자고 하면 그때는 옥죄하십시오. 그게 당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신당이 내건 새정치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고뇌에 찬 결단으로 새집 짓는다 노차 강조했습니다. 주춧돌 놓기도 전에 괸돌 빠져버리는 부실공사는 막는 게 도리 아닐까요? 예, 이 칼럼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가 오늘 앞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서영석 이사께서 네. 이렇게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네, 오늘 네. 급하게 우리 이강윤 선배를 모셨습니다. 우리 이강윤 평론가께서는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국민 라디오 4월 예편 저녁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네. 인사의 말씀을 우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재도약의 그리고 본격적인 웅비의 계기에 접어들어선 국민TV 라디오 이제 4월 들어서 TV도 개국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퇴근 시간대 90분간이라는 황금 시간을 내어주면서까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강윤의 오늘 진행을 맡아서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은 처음에 생소하고 서툴어 보일 수 있겠지만 관심과 애정 그리고 비판 아끼지 말아주시고요.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쓴 칼럼의 한 대목을 우리 김용민 PD께서 아주 재미있게 잘 읽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좀 몇 군데서 얘기도 듣고 예. 꽤 리액션이라고 하나요? 반응을 좀 들었습니다. 예. 공감을 표시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예. 저도 그걸 쓰면서 사실 조금 마뜩찮았던 대목은 예. 그 새누리와 민주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예. 이제 저는 그냥 컬럼에서는 새정련이라고 계속 표현을 했는데 예. 새누리당과 새정련이 마치 결혼식 하는 상대방, 그러니까 신랑 신부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싫다. 뭐 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그 심정 알아요. 네. 뭐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민주당이 새누리당하고 결혼이 하겠습니까마는 정당 공천은 정치란 어차피 카운터 파트너가 있는 거니까 예. 혼자서만 안 한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적어도 정당 공천 폐지에 관한 한 양쪽이 예. 굳은 언약을 했던 사이,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비유를 했던 거고요. 네. 그거에 너무 신경 쓰시거나 불쾌하시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예. 본 뜻은 아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반응 중에 호응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까? 네네. 어느 쪽이었습니까? 굳이 왜 새누리와 민주를 결혼 상대로 했느냐, 이런 것은 그냥 작은 불만이었고요. 예. 전반적으로는 지금 정치판의 현실을, 예. 누구도 말하기 조금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때 해준 것 같다,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예. 저하고 아시는 분들이라 대놓고 싫은 소리 하기 힘든 점도 있으셨겠지요. 왜 그런 거 하니요? 네. 지금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진영이 합치겠다는 것을 대승적 차원에서는 많이 환영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열세에 놓여있던 야권이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해서 뭔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꿔가는데 힘을 모을 계기를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일정 부분 희망을 주고 있는 와중에 예. 당을 만드는 새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 이 사단이 툭 터진 거잖아요. 예.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그동안은 두 정치 세력의 전격적인 합류, 신당 창당이라는 메가톤급 뉴스에 잠시 좀 중심이 가 있다가 조금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죠. 예. 그런데 두 세력이 합치게 된 연결고리는 정당 공천 우리라도 폐지하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을 압박해서 새누리당도 그리 끌고 오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아주 완강하게 좀 그냥 뻔뻔하지만 나 한번 욕먹고 말래. 그리고 지금 주랭랑 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둘을 연결시켰던 고리인 무공천에 대해서 야 이거 재고하자 이러면 두 정치 세력의 연합을 흔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결과적으로는 이간질성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입 밖에는 잘 못 내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었죠. 게다가 이제 실제로 출마할 사람들, 이제 구의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그분들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럼요. 이 양반들은 사실 우리 김용민 PD께서도 6월 4일 날 뭐 방송이 워낙 바빠서 새벽 출근을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투표는 하실 텐데 그날 가면은 투표지 몇 장 받는 줄 아세요? 당장 떠올려 보면 제가 경기도 용인사니까 오케이, 경기도지사 또 경기도의원 그렇죠. 그리고 용인시장, 용인시의회 의원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 뭐 그 정도일 것 같은데. 다른 프로 워낙 많이 만드시느라고 디테일에 약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뭐가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7장? 네네네. 기초시의회 의원, 단체 시장, 교육감, 교육장 이런 것들 다 해서요. 그러니 비례대표가 빠졌군요. 그렇죠. 비례대표도.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도 이거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먹고 살기 바쁜 하루하루 일하시고 피곤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7장의 투표용지의 성격과 누구를 뽑는 거며 어떻게 정당을 구분하고 어떤 후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을 낱낱이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도 찍을 게 많고 후보도 많으니까 그냥 그때는 거의 하나로 통일하지 않습니까? 다 1번, 다 2번 이렇게. 그래왔죠. 그래서 지방선거의 그 결과를 보면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게 이제 정당 정치의 폐해라고 말하는 정치학자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각 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정당이 지향하는 바와 컬러에 맞는 사람을 낸다면 저는 그렇게 당을 보고 선택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7명을 어떻게 다 구분을 합니까? 이게 뭐 벽보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이 현수막이라고 요즘 표현하지 않고 플래카드라고 합니다만 네. 펼침막. 네. 아니 뭐 기호 1번만 여러 명이고 뭐 기호 2번만 여러 명이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자세히 좀 안다 하더라도 네. 도대체 용인시의회 의원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은 무슨 역할에 차이가 있는 건지 그렇죠. 이것도 구분이 잘 안 되고요. 쉽게 말해서 업무 영역을 자기들이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네. 나의 일상생활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출마자들도 잘 몰랐나 봐요. 예전에 그 경기도의 한 군의회 의원 출마자가 네. 자기가 KTX 역을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군의회 의원의 그 어떤 의욕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약간 열심히 하시면은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간 난센스였습니다. 그런 예. 분들은 아무튼 크게 밀어줘서 예. 빨리 큰일 나는 자리로 보내드린 대선 주자급 법으로 나오셨는데 예.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몇 줄의 후보 양력과 예. 선거 공보물 이런 걸로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천에 사는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냥 얼굴 잘생겨서 찍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어느 의원을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당선됐고요.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또 시위한 사람들 혼내주겠다고. 예. 대단히 서술이 파랗더군요. 아니, 얼굴 잘생겨서 표를 찍어주는 그런 상황이면은. 네, 그래서 춘천의 여성분들이 많이 후회한다는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듣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총선 출마했을 때 말이죠. 상대 후보보다 제가 더 잘생겼는데. 이런. 비극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죠. 자, 우리 이강윤 선배님. 네네. 우리 광고를 좀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화장실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 후보.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은 무참하게 뒤집어지는데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를 백지화하고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못 지켜집니다마는 그래도 그 근본 취지는 살리는 노력을 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한길, 새정치연합 안철수 두 당대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킨다는 점을 고리로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천에서 기호 1번을 얻고 야권 통합신당은 기호는커녕 후보 난입 또 선거 패배를 염려해야 할 처지. 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이 책임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 당론 투표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초공천을 폐지하면 선거에도 지고 조직도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통합은 승리를 위해서 했고 선거에 승리를 해야 새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기초공천을 안 하면 현역 구청장이 전멸해 서울시장 선거도 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부영 상임고문 역시 손해를 감수하며 공약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 통합신당 후보로 출마하려던 후보들. 이런 고육지책. 안철수 의원이 통합야당 창당 배경을 설명하는 모임이 끝나자마자 안 의원에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대부분 야권의 기초선거 후보자들로 안 의원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이제 게시물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려고도 할 겁니다.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야권 후보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적통임을 알리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을 쓸 수 없게 된 만큼 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복장은 기본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찍은 사진을 담은 대형 현수막도 내겁니다. 정당의 색깔과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다시 당 공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예 착취 논란 중심에 선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의 전 이사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결국 야권 통합신당은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뒤집을 거라며 먼저 설레발.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약속을 못 지킬 거라는 이야기인데. 이번 논란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국민 기만극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 즉 대선 전. 그분 말씀.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어긴 그분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말. 이제 뭐 국민한테 막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그게 안 지켜지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아니다. 어쨌든 신뢰라는 게 그 작은 거라도 열심히 지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이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자, 홍문종 사무총장님, 이런 박근혜식 정치 행태가 뭐라고요? 국민 기만극을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이강윤 선배님, 그 서영석 이사님하고 같이 일하셨죠? 네, 같은 신문사에서도 잠시 일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뭐 같은 부서에서 일하신 적은 없습니까? 같은 부서였고요. 예. 제가 그때 서울시청을 출입하던 기자였고 당시 부장. 아, 제2사회부장. 네네. 아. 그 고참으로서 그 서영석 부장은 어땠습니까? 기자들을 많이 피곤하게 하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어느 자리나 말이죠. 신문사 부장이 되면 자기가 기자였을 때 잘 못했던 것은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일 잘 해오고 특종 잘 물어다 주는 아이디얼리스틱한 이상적인 기자상만 머리에 꽉 들어찹니다. 그래서 거기에 견줘서 안 되는 아이들은 호되게 나무랍니다. 우리 이강윤 선배님은 호되게 나무람을 당하셨던 분이었습니까? 서영석 밑에서는 많이 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누가 누구라 하더라도. 네, 좋은 부장이었고요. 소탈했고 인간적으로 스케일도 컸고 큰 소리 호기도 뻥뻥 쳤고 뭐 회식 약속 같은 건 잘 안 지켰던 기억은 납니다만. 회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기자로서는 부지런하고 이런 건 참 후배 기자들한테 모범이 되었던 기억에 남는 선배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자, 그러니까 말이죠. 조상훈 사무국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국민 라디오에는 이렇게 국민일보 출신들이 참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 서영석, 이강윤 또 조상훈 이 세 분을 뵈면은 진짜 뭐랄까요, 훌륭한 기자의 표상이다. 전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고요. 앞으로 청취자분들께 이강윤의 오늘을 통해서 새로운, 물론 뭐 방송으로서는 처음입니다만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좀 귀담아 들어야겠다.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고 느끼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방금 서두를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편성 시간을 알려드리면은 오후 5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1시간 반 동안 매일 우리 이강윤 평론가의 깊이 있는 분석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새정치비전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산하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공개 토론회를 가졌는데 박명림 연세대 교수, 또 정혜고 성공회대 교수, 이 두 분 모두 이거 기초 정당 공천 폐지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좀 난상 토론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오늘 정혜고 교수, 우리 이강윤 평론가 말씀을 칼럼을 통해서 접하시고 거기서 영감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초 선거 공천 폐지는 원래 새누리당과의 공동 실천을 전제했던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이 끝내 실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초선거 공천 폐지 결정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오늘 어제지요, 한겨레 신문도 사설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취지의 그 사설을 또 실었습니다. 네. 이른바 이 반새누리당 진영 안에서 네. 이런 논의가 아주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니, 김한길, 안철수,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로 해가지고, 그걸 고리로 해가지고, 결국 신당 창당에 합의를 한 건데, 네. 아니, 그거를 접는다면은, 네. 이 꼴이 굉장히 우스워지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출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이 가장 큰 고민인데요. 예. 일단 대국민 설득 명분이 없어지는 건 확실히 맞죠. 예. 왜냐하면 합당의 공동 창당의 명분이 오로지 그것 하나였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점에서는 이 두 사람이 전격 신당 창당을 발표할 때 너무 요거 하나에 비중을 뒀다라는 사후 결과론적 비판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지나간 얘기고요. 예. 두 사람의 입으로 다시 네.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예. 또는 힘든 싸움이 예상되니까 예. 두 사람의 입으로 다시 이것을 거두어들이기란 대단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또 거두어들이면 예. 국민의 신뢰 문제도 있고요. 네. 즉각적인 여당의 반발 당연히 예상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럴 때야말로 기초 그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당원 개개인들 그다음에 큰 틀에서 같은 지향점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예. 이른바 정치라는 게 꼭 정당인들만 하는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이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의 확실한 결사체인 모임인 것이고 예. 시민정치, 풀뿌리 정치라는 것, 꼭 당적을 지니지 않아도 되는 것. 뭐 우리는 이런 사례를 마포 성미산 마을 같은 데서도 확연히 보고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며칠 전부터 이게 아주 거의 공론화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예. 뭐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꼭 그 학교 이름 때문에가 아니라 네. 학자적 뭐 성취도나 뭐 활동면 이런 거에서 볼 때 꽤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서울법대의 조국 그리고 한인섭 이 두 교수가 예. 아주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이거의 문제점을 지금 개인의 페이스북 그다음에 개인 성명 등을 통해서 연일 토로해내고 있어요. 예. 요지는 이겁니다. 사실 이 문제 그렇게 복잡할 게 없는데 김한길, 안철수 저는 오늘 컬럼 제목에서 두 사람을 묶어서 그냥 김철수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이 두 사람이 용단을 내려서 공천을 하고 말고 할 문제는 실은 아닙니다. 이건 법 개정 사항이에요.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다음에 나머지 진보당 정의당 이런 데 다 의석을 갖고 있는 모든 정당이 합쳐서 자 현재는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거의 폐해는 이런 점이 있고 순기능은 이런 게 있지만 20여 년 해봤는데 이제는 이것을 졸업하고 요러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어떻게 하느냐. 제 정치 세력이 합의해서 국회원 내에서 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김한길, 안철수가 둘이 사진 찍고 악수하면서 자 우리 무공천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무공천이 도입되는 게 아니고요. 의석을 갖고 있는 아니 의석이 없더라도 모든 정당이 합의를 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마치 두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무력화되는 듯한 잠시의 환상이나 착각을 시민들에게 갖게 했죠. 그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성급한 점은 있었는데 조국 한인섭 이런 두 뭐 명망도 갖추고 있는 이런 교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새정련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슨 소리냐? 동일한 룰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게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 축구 경기장에 가보면 가운데 이렇게 그 센터 라인이라고 그러나요? 가운데 선이 있고 양측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공을 가진 측이 상대편 문전으로 가서 공격을 해서 골을 집어넣는 게 축구 경기인데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치른다면 새누리당 쪽에 와서 정해지는 심판 룰하고 민주당 진영에 와서 공이 와서 놓을 때의 심판이 정해지는 룰이 휘슬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칙의 기준도 다르고 유니폼 입은 것도 다르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저는 새누리당은 골키퍼가 한 3명쯤 되는 14명이 뛰는 거고 지금 이제 거기는 정당 공천을 하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쪽은 공천 안 하기로 하면 그냥 10명 또는 11명이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럼 11명이 아무리 길고는 안들 골키퍼가 3명 서 있는 저쪽 문전을 그 게임이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저는
누가 이기든 좋은데 동일한 룰에 의해서 경기를 치르자. 네. 이것은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도 가르치는 생활 속의 민주교육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런데 야권이 합치는 과정에서 이 덫에 스스로 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예. 못 헤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 본인의 그 정결성이랄까 뭐 편집증적인 어떤 그 정직함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인지는 모르겠으되 예. 본인이 한번 말한 것은 꼭 지켜야 물론 약속을 지키는 건 대단히 옳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네. 새정치를 마치 어제까지는 지구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신발명품이 아닌 발명품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정치평론을 하면서 가끔 들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새정치라는 거 안철수 의원이 제기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안철수에 의해서 제기된 새정치 인플레이션에서 거품을 좀 걷어내고 차분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의 잘못된 정치, 구태로부터 벗어나는 게 저는 새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보고요. 예.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와 원칙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한번 새정치의 상징으로 지금 무공천을 내세웠기 때문에 예. 이것에 손상이 가해지면 새정치가 와해되는 듯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건데 네. 그보다 한 걸음 더 높고 넓은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한 정당은 공천을 하고 예. 어느 한 정당은 공천을 하지 않은 채 치러지는 선거는 동일한 룰이 지배되지 않는, 즉 그 자체로 민주주의가 이미 훼손된 것이다. 예. 그래서 민주의 원칙을 일단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예. 아니 예.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어떤 정당이 자기들에게 단기간에는 해가 되더라도 역사적으로 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되면 할 수 있어요. 예. 그 누가 말리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김한길, 안철수 물론 당권을 위임받은 두 대표이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전체 당원들에게 의사를 한번 물어서 예. 정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의 그 일방적인 합의.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전유물들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국민투표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에게 헌법과 각종 법률을 통해서 법률을 어디까지 위임하고 국가를 대표하게 하지만 예. 이러이러한 7가지 사안, 일테면 뭐 국가의 안위에 관한 문제라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는 거죠. 예. 제가 지금 국민투표란 너무 센 거에 비유를 하고는 있는데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진영 측에서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키워보고 정치활동을 해보겠다고 정당에 가입한 당원들로서는 자기들의 의회 진출 또는 참정에 결정적인 도약이 되느냐 또는 족쇄가 되느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한다면 예. 당 지도부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제가 민주당원은 아닙니다만 저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겨레 오늘이 아니죠. 네. 그제인 것 같습니다. 그제 한겨레 사설 제목이 한 경기 두 규칙 이대로 좋은가? 그렇습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네. 여기 보니까 말이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의 내천, 그러니까 공천장은 줄 수 없지만 예. 이 사람은 우리 당에서 미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대중에게 알리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문재인 이런 분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걸 벽보로 내건다든지 예. 이런 식의 방법, 뭐 일종의 꼼수죠. 이런 꼼수로 해가지고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는 정치인들이 꽤 보입니다. 네. 특히 마포 을이죠. 이 지역의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청래 의원인데 예. 이 양반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이제 미는 구의원 있겠죠. 그 네. 의원 후보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 그 구의원 후보는 자기 사무실에다가 커다랗게 이렇게 또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이거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지금 국민들과의 약속을 생각하면 거둬들일 수도 없고 예. 이대로 전쟁에 임하자니 너무 내상이 클 게 뻔하고 예. 그러니까 자구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고육책 또는 차선책인데 예. 일단 저는 그게 큰 실효를 보이기 힘들 것이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용민 PD 겸 앵커의 지적대로 예. 일단 꼼수죠. 예. 왜냐하면 한 개인이고 정당이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강윤은 이강윤다운 것, 예. 김용민은 김용민다운 것,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다운 것, 예. 즉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정당으로 치면 공천이라는 거고 예. 정견이고 정강 정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손을 묶어놨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는다? 좋아요. 옛날에 사진 정치 김대중, 김영삼 많이 따라다니면서 사진 정치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호소력을 발휘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심지어는 그 김대중 도서관에 예. 그 김대중 대통령 사진을 갖다 그, 앉혀놓고 그 옆에서 예, 그 옆에서 마치 그 실물인 것처럼 예. 일단 그 정체성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어정쩡하기 때문에 꼼수라는 측면이 있고요. 예. 실질적인 면에서 한번 보십시다. 예. 그동안 정치 좀 해보겠다는 사람, 출마해보겠다는 사람 치고 어느 자리에서건 김한길이건 안철수 의원이건 사진 안 찍어놓은 사람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면 위에서 볼 때 공천은 안 하되 A 후보 당신은 요 사진 갖다 쓰고 예. B 후보 난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예. 당신 나하고 찍은 사진 쓰지 마. 예. 누가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예. 이쪽 같은 지역구에 나오는 구의원 여러 장 붙을 수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같은 네. 뿌리를 둔 네. 그런 예비 후보들이 저마다 다 출마를 했는데 그럼요. 한쪽은 안철수하고 사진을 같이 찍고 예. 한쪽은 또 문재인하고 사진을 같이 찍고 찍는 한쪽은 김한길하고도 찍고 와 이러면은 진짜 이건 그런데 공천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누가 나가도 말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누구를 주저앉힐 수도 없고 그러면 더 사단이 나겠지요. 예. 그러므로 저는 사진 가지고 실은 우리 쪽 사람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알아주세요 하는 것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먹히지도 않고. 아니 그 아침에 나가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판에 네, 그 투표용지 보고 이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누가 밀더라 이거 계산 안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찍고 오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정당 공천을 안 하면 예. 4번까지는 정당 후보들이 번호를 받고 5번부터 이제 무소속들끼리 모여서 추첨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이건 안철수 성향이건 사람이 뭐 떼거지로 다 나올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말아라고 교통정리 해줄 사람도 없고 네. 해줄 명분도 없고 교통정리를 행사할 실질적인 힘을 갖는 기구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여섯 명이 나온다고 칩시다. 예. 그럼 후보 10명 가까이 돼요. 예. 또 본래 또 그 동네에서 무소속으로 여러 번 나오는 아저씨도 계실 거란 말이죠. 당연히. 예. 그러면 10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5번부터 10몇 번까지 어느 보도를 받을지 몰라요. 예. 그래서 2번이 전통적으로 누렸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예. 일여다야 그래가지고 중구난방이 되어서 예. 야권 송곳도 그게 종이를 뚫으려면 한 곳으로 모아서 힘이 가해졌을 때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바늘이 여러 개로 가지가 나 있으면 찔려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아까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일단 원칙을 재확인했죠. 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자 대국민 약속이다라고 했는데 일부 아까 말씀하신 분 박명림 교수랑 이런 분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 예. 생각에는 네. 약 70여일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공식 후보 등록일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범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 일부에서 네. 외부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쪽에 변화를 촉구하는,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그래서 어떤 종류의 회의체 내지는 공식적인 논의가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러지 않고서는 예. 설령 이번 경우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은 우리가 희생을 하고 예. 이 희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대신 명분은 얻었을 터이니까 예. 그것을 바탕으로 2016년 대선과 2016년 총선과 예. 2017년 대선을 향해 나아갑시다. 네. 라고 호소하고 싶을 거예요. 예. 누가 지도부가 되든 예. 이게 먹히기 위해서라도 이 논의를 한번 거쳐야 합니다. 네.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만의 그 합의가 아니라 전체 그 당원의 예. 뜻이 여기에 또 결부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네네.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새누리당 사람이에요. 새정치민주연합 망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야, 돈은 우리가 될 테니까 너 그 파란색 옷 입고 다녀. 그리고 구호도 네. 뭐 정책도 다 민주당스럽게 새정치민주연합스럽게 네. 하고 다녀.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분산시키는 맞습니다. 이런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니까요. 경우의 수로 따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걔네들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네네. 후보 매수하고 뭐하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밀어주고 예. 뭐 법이고 도덕이고 양심이고 다 하고 그냥 눈앞에 승리만 위해서 해왔던 그동안의 전사를 비춰볼 때 예. 그런 일 없으리란 법 없고요. 더군다나 예. 민주당 즉 새정치연합 측이 공천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말하자면 불순한 예. 이런 것을 걸러낼 무엇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 후보에게 공천을 준다는 건 뭐냐면은 단일화하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 단일화하는 그런 효과 없이 그냥 너희들 다 나가라. 알아서 살아 돌아와라.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상당히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출마 자격을 누가 획득하느냐. 예. 누가 우리 당을 대표해서 이 지역에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당선을 쟁취하느냐. 예. 이건 정당의 기본입니다. 기본. 예. 정당이 뭡니까? 예.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고 정권을 잡아서는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권을 갖겠다고 모인 정치 결사체예요. 예. 그러면 정당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출마 여부가 정해진 것만큼 중요한 일은 또 없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일단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그리고 사후 추인을 받기는 했지만 예. 최초의 정당 무공천이라는 당론을 모을 때의 대전제가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예. 변심한 새누리당이 결혼식장에서 뛰쳐나가버렸잖아요. 예. 혼자 하는 결혼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정치적 요구이자 분출을 저는 현 지도부가 예. 끝까지 외면하기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확실히 설득을 하거나 예. 아니면 새누리당을 무공천 전선에 동참을 시키거나 예. 뭐 그럴 정치력은 없죠.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없죠. 이미 예. 없죠. 그렇다고 보면 내부 설득이 필요한 겁니다. 예. 만약에 네. 이 명분을 지켜야 된다. 네. 우린 퇴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버텨서 예. 지방선거를 결국 치렀단 말이죠. 네. 뭐 상식대로라면은 뭐 거의 전패에 가까운 패배가 불을 보듯 뻔한데 네.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제기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후보는 한 명도 안 냈어. 근데 왜 우리가 졌다는 거야? 아니 후보를 내서 지어야 패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예. 지금 선거는 김한길, 안철수 체제로 치르겠다고 하니까 예. 두 사람이 대표를 맡은 지도부의 정치 역량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설마 예. 그렇게까지 내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인책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유가 예. 당원들은 물론이고 예. 당의 여러 계선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계속 같은 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당 민주주의라는 건 무언가요? 당 안에서 나온 얘기를 예. 합리적인 틀 안에서 논의하고 걸러서 필요한 거에 맞게 옷을 입혀주는 것, 그게 정당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잘 하는 게 새정치 출발점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대국민 명분이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지켜야 합니다. 좋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 명분을 지켜내서 얻게 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예. 뭐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그렇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십니다. 예. 국민들에게 깊게 각인이 된다거나 의석 몇 개는 놓친다 하더라도 예. 당 하부 구조가 분열되지 않은 채 예. 미래에 대한 어떤 성공 비전이나 동일체감을 더 확산시키고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예. 의미 있는 패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떨어지는 것 가장 비참한 것 두 개가 뭔 줄 아세요? 시험하고 선거예요. 그렇죠. 네, 이 두 개는 일단 회복이 안 됩니다. 예. 다음번 기회가 올 때까지. 예. 그리고 가장 깊은 내상을 안겨요. 예. 시험은 뭐
17살 때 재수 한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만 예. 또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하도 많이 바뀌니까 예. 재수하는 거 큰 흠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선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한번 떨어지면 다음번까지 기회도 그럴 뿐더러 우리나라 참 정치 후진적 문화의 그 소산이기도 한데 승자 독식 구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긴 사람이 어쨌거나 모든 걸 가져버려가지고 예. 진 사람은 그 다음번 선거까지 4년 또는 몇 년간 와신 상담도 그런 와신 상담이 없어요. 예. 그래서 생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정치적 재기라는 게 말이 그렇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출마 기회조차 당 지도부의 어떤 추상적으로 보이는 대의 명분 때문에 희생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예. 그 하부 구조가 급격하게 와해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죠.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이 명분을 지켜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 예. 구체적으로 얻는 것은 대국민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명분상의 그것인데 그것은 잊혀지기 쉬운 점이면 반면에 잃는 것은 정당의 하부 구조, 토대. 왜 저 하체가 약하면 운동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렇죠. 종목을 예. 막론하고. 예. 정당의 기초자치단체 꼭 운동으로 치면 운동선수 다리와 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예. 바람이 한번 확 쓸어버리잖아요. 예. 정몽준 후보가 조금 아직은 새누리당에서 좀 우세할 걸로 보이는데 예. 뭐 그래도 아직은 박원순 시장과 호각 또는 약간씩 박원순 시장이 아직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선거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는 현직 시장, 서울시장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서울시장을 놓치게 된다면 안철수, 김한길이 합쳐서 얻어냈던 시너지 효과가 가져왔던 플러스 알파의 효과는 네. 서울시장을 이름으로 해서 생기는 심리적 데미지, 마이너스 효과 그거 어디가 클지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네. 야권 전체에 상당한 열패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를 좀 종합적이고 전국적 판세에서 봐야 되겠다. 예. 아울러 그러면 이런 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니까 이강윤 평론가 저 사람은 반 안철수 사람 같아라고 혹시 오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 팩트의 입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금까지 상식에 기초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 안철수 의원 이제 재보선을 통해서 국회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사람들이 많이들 그랬거든요. 예. 부산에 가서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하고 붙어라. 예. 지더라도 거기서 장렬하게 지면 예. 국민들은 안철수의 그 파이팅 예. 내지는 어떤 확실한 결기를 읽어줄 것이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체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삼성으로부터 떡값 받은 검사들 명단을 공개했다가 억울하게 의원직을 잃게 된 노회찬의 빈자리를 당신이 가서 해보겠다고 나서는 건 염치 없는 짓이다. 예. 부산으로들 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 끝까지 모르쇠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또 이랬었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건 친노의 얘기다. 친노는 내가 당선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안 캠프로부터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가해의식과 피해의식, 예. 지금 실체가 명확치 않는 가해의식과 피해의식이 언제까지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 특히 야권을 지배 점령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새정치 한다면 피해의식으로부터도 먼저 솔선수범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고 이른바 친노 진영에서도 포괄적으로 문제없음을 한번 상기시키고 선포할 필요는 있겠죠. 예. 어쨌거나 당시 안철수 의원에게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 저는 정치적 명분으로 봐서 친노 캠프에서 나왔대서가 아니고 상식적인 견지에서 봐서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예. 안철수 의원도 지금 두 당을 합치려고 하는 두 주춧돌 중에 한 사람인 안철수 의원도 차라리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죠. 그냥 이건 우리가 합칠 때의 명분이니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기초단체에 나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권역별로라도 만나서 밤샘에서라도 진정성 있게 토론을 하고 예. 교통을 하고 예. 둘이 서로 뭐 울든 뭐 하든 그런 몸으로 부딪히는 어떤 효과 같은 걸 해줌으로써 뭔가 용해시키려는 게 있어야지. 이건 원칙이니까 건들면 안 된다. 예. 이걸 흔드는 것은 공격하는 것은 예. 김한길 안철수 연대를 흐트러뜨리려는 이간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신경질적 반응을 하기로 들면 예. 콘크리트 화학적 결합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죠. 예.
남산 스카이님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네요. 뭐라고요? 서영석 이사님은 네. 버럭 오바마고 우리 이강윤 평론가는 샤프 오바마다. 예, 이런 글을 지금 방금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참 아주 예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칼럼 중에서 이 표현에 굉장히 꽂혔습니다. 우리 이강윤 평론가가 인용하신 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감각. 네.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좀 풀이를 좀 해주시죠. 지금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한참 할 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된 것은 이제 얼마 전, 한 10여 년 전입니다만, 정치인으로서 고초와 그 시련을 뚫고 계속 인동처럼 살아왔던 시절은 지금 젊은 분들은 정말 모르실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차라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고난받던 때는 좋았는데, 정치인으로서 가장 위태로운 그런 시험대 위에 올랐을 때는 저는 정계 은퇴를 하고 95년인가 돌아왔을 때 정계 복귀하느냐 마느냐 놓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때 한승원 변호사가 그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김대중 선생님은 있는 그 자체로 거의 위인급이다. 그러니까 정치 하지 마시라.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김대중은 안 찍어본 적은 없지만 위인 김대중으로서 역사의 주역으로서 김대중을 기념하고 싶다. 현실 정치에 너무 깊게 발 담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변호사, 나는 현실 정치인입니다. 철학자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제가 풀어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마중물을 우리 지금 김영민 PD가 뿜어주셨는데 사실 김대중 정말 당대의 대단한 사자후의 주인공이자 야권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김대중을 앞에 두고 이제 정치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한승원 변호사 정도나 되니까 그럼요. 그런 거죠. 고난을 함께 해온 그분이 인물이니까. 그런 말을 해야 오해도 안 사고 무게를 지니는 것인데 저도 그 언저리는 그때 취재기자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 시련과 옥고를 치르고 자기 나름대로 계속 정치적 감각과 이론을 함께 정련시켜온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머리에다가 중2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해가지고 거제도에서 계속 뛰어다니시는 분은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아주 훌륭한 정치적 역정을 읽어내신 분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공부와 이론화 그리고 한국적 정서에 맞는 정치론을 만들려고 그래서 김대중 이른바 경제학 같은 것도 했는데 이 양반의 기본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감각이라 즉 서생이라 하면 백면 서생할 때의 서생으로 한문을 쓰자면 같긴 합니다만 꼭 그것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지사적, 선비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다산 선생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 정약용 선생. 민중과 아픔을 같이 하되 글줄 깨나 읽은 선비로서 해안을 갖고 멀리 내다보고 그것을 자기가 좌식 계급으로서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민중들의 생산력이 있어야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다시 민중들에게 돌리자. 이런 게 지금 정다산의 철학 아니겠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의 서생은 바로 정약용이 제기했던 그런 것일 테고.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강단에서 공자왈, 맹자왈, 좋은 소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김용옥 교수 그 특유의 화법과 힘 있는 연설로 어디 가서든 마음을 움직이지만 출마는 안 하시잖아요. 그 양반 보고 출마란 얘기는 아닌데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죠. 근데 정치인은 그 두 개를 함께 해야 돼요.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못 빌려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기만 하면 괜찮긴 한데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이 뭘 판단을 못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아주 구체적인 건 몰라도 큰 갈래를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은 분명히 갖춰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써준 것만 해서 읽다간 큰일 나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꽤 이제 많은 존경 이런 걸 박정희 대통령 못지않게 봤더군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저 그 여론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사회가
대학 가는 사람이 뭐 한 80% 된다고 하잖아요. 뭐 아니 뭐 대학 가는 사람들이 훌륭하다, 양식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다만 그 많이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됐죠. 그렇죠. 특히 노무현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예. 눈높이들이 많이 올라갔고 예.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예, 그 상인적 감각이라 함은 어디 가서 점잖은 자리에서 고상한 소리만 해서는 정치인이 안 되는 거죠. 예. 가서 맨몸으로 부딪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느끼고 알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치라는 게 뭐예요? 예.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훔쳐와야죠. 내가 많은 후보들이 김용민 유권자한테 가서 자 나에게 표를 주시오.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사와야 나에게 오는 한 표 아닙니까? 예. 상인이 뭐겠어요?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파는 그런 악덕 상인만 연상시키지 말고 예. 좋은 물건을 싸게 살려는 것처럼 사람 마음을 사는 것. 그래서 서생적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예.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당 공천 안 하겠다? 그 서생적 문제의식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물레방앗간에서 굳게 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한 사람이 야반도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물레방앗 그 약속이 잘못된 거니까 다시 와서 상의를 해야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야반도주 튀어버렸는데 어떡하느냐. 지금 튀건 말건 혼자 결혼식장에 있겠다는 것은 모양새도 뻘쭘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고 그래서 상인적 감각이 무엇인지 지금 이 국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필요한 상인적 감각은 무엇인지 다시 국민을 상대로 구구절절 설명과 함께 이러저러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건 가정 드리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공천을 하는 쪽으로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또는 예. 호남 지역만 우리 공천을 안 해보고 시범적으로 호남에서 먼저 안 해보고 예. 나머지 지역은 일단 한데 예.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단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든가 하면은 약간 뻘쭘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고서라도 당을 추스려 나가는 것이 길게 보아 현명한 것인가를 잘 따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필요로 요구되어지는 상인적 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잣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표를 달라는 거 아니냐. 네. 한마디로 상인의 입장에서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는 윤리학 교수가 아니다. 예, 말씀도 하셨고요. 이걸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 사실은 기초공천 폐지, 예. 특히 새누리당이 안 하고 야당만 하는 기초공천 폐지는 정말 재앙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예. 제가 그래도 지방선거에 뛰어보지 못했지만은, 예. 그래도 그 지역의 메커니즘은 알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경험해 보셨죠. 예, 이거 구의원 공천, 물론 이런 면은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혹은 지역 당협위원장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구의원 위에서 이제 군림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건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들은 공천 없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거는 장래 여러 선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보니까 말이죠. 예. 구의원, 시의원도 거기 지역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도우러 다니긴 하지만 본인들 지역구 관리 차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신 김용민 후보십니다. 김용민 후보가 저와 함께 이 노원구 잘 살려보실 겁니다. 라고 이제 구의원, 시의원이 말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의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 그 일은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면은 또 거기서 소상히 얘기하고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또 지방선거가 되면은 그 국회의원 또 당협위원장이 돌아다니면서 또 얼굴을 알리는 그런 차원의 것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직력을 유지하고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이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예. 그런데 구의원 선거 때 정당 공천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역의 조직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대책 없이 이렇게 정치 혁신 말은 좋은데 밀어붙였다가 이게 어마어마한 역풍을 부르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한 사람은 발을 묶어놓고 축구를 하라 그러고 예. 한 사람은
아주 호나우두가 신는 좋은 축구화를 신겨놓고 마음 놓고 뛰라고 하고 네. 그거는 일단 공정하지 못한 점이 있고요. 네. 제 칼럼을 군데군데 인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런 정치학에 이런 오래된 금언이 있습니다. 네. 선거란 예. 최고 미인, 최고의 덕을 갖춘 즉 최선을 골라내는 게 아니고 예. 차악을 골라서 최악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꼭 우리나라 선거에 꼭 빗대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눈 감고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다 감에 들어올 것 같고요. 예. 저는 어쨌거나 공정하게 치러진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게 민주교육이자 민주시민의 첫걸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 커 나오는 세대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 제발 정해진 룰대로 하자라는 것이죠. 현재 네. 법을 바꾸지 못했으면 지금 아까 우리 김용민 그때는 아마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마치 수직 계열화 하듯이 예. 오야붕 꼬붕처럼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분명히 역기능이 맞고요. 예. 그렇지만 또 순기능도 일부 행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정당 공천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실은 대의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에서는 정당 공천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가 현실적인 면에서 잘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예. 한번 풀어보자라는 것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넓게 보아서는 역사의 긴 유장한 흐름에서 보면 하나의 흐름일 수 있고 예.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예. 단지 그것을 같이 하자라는 것이고 예. 차악과 최악을 무엇로 나눌 것이냐. 예. 그게 매번의 선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면 그 차악이냐 최악이냐를 재는 잣대만큼은 또 똑같이 하자. 예. 그리고 그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그거야말로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 예.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동의 차원에서 크게 같다라는 차원에서 뭉쳐서 함께 저항하고 예. 그 악을 해체한 다음에는 다시 분화해서 또 경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완급을 나눌 줄 아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사실 국회의원 여러 번 된 사람들은 요 방면들의 대가거든요. 예. 그거 잘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알면서도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자꾸 얘기를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나오는 이의를 귀담아 들어야 할 거라고 김철수 예. 제가 오늘 이름 명명한 예. 김철수로 상징되는 현재의 두 정당의 지도부들에게 감히 네. 충원 내지는 재연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예. 새누리당은 정말 조금 좀 그래요. 어떻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해놓고는 그냥 휙 달아나 버렸는데 정말 그래요. 조금 그래요가 아니라 좀 심하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어떻게 약속한 거를 순식간에 뒤집고 말이죠. 그것도 그냥 아무개급의 국회의원 몇 선 한 사람의 그냥 지역 공약이 아니고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자기 입으로 발표했던 공약입니다. 그거는 그냥 확 뒤집어 버렸는데 예. 하도 많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둔감해져 있어요. 이게 참 문제인데 예. 제발 후한무치라는 단어 좀 아시고 예. 지금이라도 돌아오기 뻘쭘하다면 어쨌거나 이것이 논점이 아니라 정말로 지방자치를 살리게 되는 그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약속한 건 지켜야 됩니다. 그럼요. 예. 자, 이강윤 평론가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양당이 합치기 전에 각자의 지지율의 합은 예. 최소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빠질 소지는 있었어요. 예. 뭐냐? 특히 안철수 의원 진영 중에서 예. 민주당과 합치겠다고 하니 예. 에이 나는 싫어. 그럴 바에 나 차라리 새누리당으로 가거나 예. 나는 그러면 그냥 정치적 지지 표명을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 중도층으로 다시 좀 남아볼래. 예. 그것이 조금 생기리라고는 누구나 다 예측을 했어요. 예. 그 대신 예. 둘이 합침으로써
실질적인 야권 통합 정말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기대를 한번 가져보자. 예. 그래서 다시 지지층으로 유입되는 게 있겠죠. 예. 그게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쪽이 많을지는 누구도 정확히 산출해내긴 힘들어요. 예. 어쨌거나 초기에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는 한 일주일 동안 반짝 났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조사에서는 36%, 뭐 37, 8%까지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예. 결정적인 건 정강 정책을 두고 예. 4.19, 5.18을 넣느니 빼니 6.15, 14는 뭐 괜히 넣어봤자 이념 뭐기가 재현될지 모르니까 그냥 뺀다느니 이거는 근본 야권을 그러니까 새누리당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둘이 그렇다면 야권을 하겠다는 사람으로서 근본을 의심받아 마땅했던 얘기죠. 예. 세상에 건들 게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공통의 가치를 또 한 번 의아해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같은 배 타고 있나?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예. 같은 배에 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배를 좀 더 안전한 항로로 빨리 인도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제 생각에는 그 즈음이 언제였냐면 정말 지금도 저는 그 보도를 접하면 눈물이 울컥울컥 나고 이렇게 내가 나와 나의 아이들, 우리 가족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야만적인 수준의 정글 수준에 아직도 빠져 있나 싶은데 서울시 송파구 새 모녀 동반 자살 사건. 저는 그건 자살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회 경제적 타살 사건입니다.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 복지니 맞춤형 복지니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새정치연합에서는 그때 4.19, 5.18 정강정책 이런 거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냥 애도성명 하나 내는 정도가 아니고 좀 덜 익었더라도 확실한 무슨 정책적 대안을 한 번 더 촉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새 사람 잘 영입되지 않으니까 사람들 아무래도 기대가 크면 실망 크죠. 그래서 점점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광주에 가서 5.18 크게 호되게 꾸지람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때 많이 배워야 합니다. 실기하면 정치는 여론, 정서가 반, 타이밍이 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막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서영석 이사의 휴가로 이강윤 평론가와 김용민의 정치토크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좀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4월 1일 오후 5시 반부터 또 만나요. 우리 이강윤 평론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